오늘 시장님하고 대화의 시간이잖아요. 길게 오랫동안 하셔야 돼가지고 저한테 먼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생활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의아했어요. 지금 내일부터 설 연휴인데 다른 때 같으면은 설 연휴로 해가지고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과연 모이셔가지고 교육이 될까? 이 집을 꽉 찼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열정이기도 하고 시대의 변화이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저희가 설 때만 되면 며칠 전서부터 한 보름 전서부터 엿 봐야 되고 또 두부 만들어야 되고 떡 만들기 위해서 방앗간에 쌀 가져와서 줄을 서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게 변화에 의해서 다 분업화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변화가 우리 농촌 사회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설 대목을 앞두고 현장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 봤지만 여성분들이 엄마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바뀌는 게 제일 먼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교육도 엄마가 바뀌어야 교육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했는데 특히 농촌도 바뀌려고 하면 남성들이 바꾸지 못합니다. 남성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저희 집만 보더라도 저희 아버님은 사실 난로포 기억자도 모르시는 어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열심히 일하면은 그 부를 축적할 수 있어서 저희 동네는 대구면인데 그 부리 2단위에서 제일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분이었는데 삶의 질은 평생을 가셔도 목욕탕 한 번도 가보시지 못했고 저를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환경을 변화를 시키겠다고 아버지하고 매일 싸워가지고 저를 서울로 유학을 시켰는데 어쩌다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시면 제가 강제로 목욕시켜드리고 그렇게 이제 전부였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도 보면 제 초등학교 동창들 중에서 소 300마리 키우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굉장히 대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의 질을 보면 왜 이렇게 돈을 버는가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결국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여성들이 바꿀 수가 있다. 이 생활 개선이라고 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수학과 관련해서도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업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12조 3천억입니다. 그 돈의 규모를 잘 예측이 안 되시죠? 북한의 1년 예산이 얼마일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로 따지면 4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분의 1이면 얼마야 되겠어요? 4, 5, 20조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200조 정도. 200조가 되네? 500억에 4분의 1. 계산이 잘 안 돼. 125조 정도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1년 예산은 7조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근데 그 우리나라 512조 3천억 중에서 농업 분야에 투자되는 게 13조 8천억. 북한의 전체 예산의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동남아에서 잘 나간다라고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다 관광 갔다 오셨을 텐데 베트남 1년 예산이 50조 정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늘 부족하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 속에서 세계 협약 속에서 개도국이었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개도국주의를 우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선진화됐다는 얘기인데 포기를 하면서 당장 우리에게 닥치는 게 농업 분야에 닥쳐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관세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쌀 가격하고 외국 쌀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면 5분의 1 이제 우리나라 쌀값이 5배. 이거 외국 쌀인데 막 들어오겠죠? 그럼 농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그 직불제라고 하는 걸 하는데, 직불제도 지금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계속 포기를 하게 되면 공익형 직불제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두가 되는 게 이게 농민 기본소득입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선도적으로 그걸 추진을 하고 계셔서 결정이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다른 공산품을 무역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얻어들이는 이익을 그 기본소득으로 나눠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농업뿐만 아니라 이제 점차적으로는 지금 사람이 일하는 게 전부 로봇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 돈을 어디서 벌어가지고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세를 내게 됩니다. 로봇세를 받아가지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금은 농업 분야에 한해서 농업 기본소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장이 되겠죠. 이게 이만큼 시대가 바뀝니다. 근데 이 시대의 바뀜의 중심축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농촌도 바뀌려고 하면 그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엄마들이 바뀌어야, 변화해야 바뀔 수 있다. 결국은 그 농업이나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이 선도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적 변화가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교육을 받고 하시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시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혜가 모아지면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중앙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좋은 교육하시고 좋은 대화 나누시고요. 그리고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 말 준비 안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읍면동 다니면서 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좀 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 생활개선회 회원분들이 좋은 강의를 시장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강의를 못 듣는 거에 대해서 엄청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자리를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역시 시장님이 그냥 간과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강의가 엄청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듣고 우리가 이제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늘 이렇게 뒤에서 꾸준히 일하시는 우리 생활개선의 회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엄청 바쁘죠.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시장도 가야 되고 식구들 누구 오려면은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엄청 바쁜 시간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여자애만 아는 그런 거예요. 남자분들은 모르세요. 여자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바쁜 시기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시장님 특강이 있겠습니다. 사람 중심 행복 여주건설의 불철주야를 노력하고 계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강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으세요? 네.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버전을 좀 달리 했어요. 내용이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죠? 절에 가시는 분도 계시죠? 또 교회 제가 이리로 갈게요. 또 점집에 가시는 분도 계시죠? 그냥 이해하셔요. 어떤 목사님도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 이제 공인이잖아요. 저는 사주팔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사주팔자에 매일까요? 그래? 네? 사주팔자 있다? 좋아요. 그럼 그 얘기 좀 해드릴까요? 아 진짜? 네. 이게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
누구나 이제 뭐 사주팔자에 삼재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이제 사주팔자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오랫동안 이제 해석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 이제 공적인 일을 하면 사주팔자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적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뭐예요? 태어나면 첫 번째는 뭐예요? 엄마 젖에 매달려서 자기 생명 유지. 이게 사주팔자의 첫 이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잖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되거나 그러면 이성에 눈두고 또 결혼하고 어머님들은 아기를 낳고 기르고 또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에는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선택을 해봤나. 그러니까 오늘 생활을 개선해 역사를 좀 봤더니 남편분들이 뭐 얘기하면 그것도 몰라 이렇게 구박 주고 그러는 것을 개선하자고 했다 이런 거죠.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내가 매이는 삶을 사는 거죠. 사주팔자에 매이는 거잖아요. 사주팔자로부터 요거는 이제 공적인 삶을 살면 이게 사주팔자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더 근본적으로 사주팔자 그러면 그럼 우리들은 여기 계신 우리 뭐라 그래야 되나 참 면회 가면 나이가 희끗희끗하셔서 이게 뭐야 형님 누님 이랬는데 또 잘못 얘기했다 좀 그렇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언니들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 누님? 그래 친구 누님 아니 누님 친구? 어쨌든 여사님? 그래 여사님 그래 여사님 좋다 여사님들께서 사주팔자를 바꾸는 법에 대한 얘기 알려드릴까요? 네. 진짜로? 네. 여기서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떠한 일이 그 일이 나에게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뭐라고요?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고를 당했어.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래요? 그럼 하나 얘기할게요. 세옹지마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집에 이제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말이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 버렸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야 니네 집 말 도망갔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랬어. 그거야 할 수 없지. 걔가 갔으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땜했다고. 뭐 그렇게 해보시. 근데 그 다음에는 어땠어요? 그 말이 다른 말들은 애가 힘이 좋은가 봐. 능력이 있나 봐. 그게 뭐가 많이 그냥 걷어들여서 왔어요. 쭉, 기분이 좋잖아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야, 너 부자 됐어, 너 좋아. 그랬더니 그게 또 뭐 그렇게 크게 좋은 일인지 모르지 않냐. 부자 됐잖아요. 아들이 말을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말을 탔어요. 다쳤겠어. 저도 이제 차하고 한번 박은 적이 있는데 오토바이 타다 팍 박아서 상처가 있는데 그 말에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어? 장애를 입은 거야. 엄마들이 자기 자녀 장애 입으면 어때요? 속상한 정도가 아니지. 얼마나 슬프겠어. 근데 또 이웃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 아는 체 한다고 와가지고 아유 어쩌 아들 그 다쳐서 어쩌 아이 그놈의 그 말 그 새끼 그거 좀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이 그럼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 마음에 이제 상처도 있겠죠. 이분이 뭐라 그랬겠어요? 모르지 뭐. 근데 평생 안진뱅이가 돼서 다리가 불구가 돼서 그렇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농사도 못하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나버렸어요. 그냥 젊은이라는 젊은이는 싹 끌고 가버렸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뭐
아니 안전병이 데려가면 어떻게 해? 어? 젊은 병사들이 우리가 이 건설해야 되니까 넌 여기 있어라 그런 거잖아.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여기에서의 안 통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에서는 그 얘기는 없는데 제가 보면 이거예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일이 있으면 일에는 있어요. 내가 그 일이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서 배움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원망 타박의 길로 갈 거냐 라는 얘기예요. 어머님들이 자식을 대하는데 대부분은 뭐야? 감사한 마음으로 대해줘. 그러시잖아요.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그냥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은데, 이제 명절 때 자녀분들이 오잖아요. 자녀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뭔가 더 잘된 자녀로, 또 부모님의 뜻에 맞는 자녀로 성장해서 오기를 기대하는 것 자기도 잘 알잖아요. 근데 혹여 이렇게 힘든 경쟁 사회에서 뒤처져 있거나 또는 가슴 아픈 일이 혹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한마디 말에 대해서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 그랬구나. 이 얘기가 어떨까 싶습니다. 뭐 잘했다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네가 대단하다는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자, 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지으려고 하는 것도 업이고요, 악하게 지으는 것도 업이에요. 그러나 그랬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냥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필요하면 얘기해라. 아마 그러면 공부가 되지 않을까. 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그 마음에 참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인생은 그저 그런 것이다.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아니다. 어찌하겠는가. 약간은 이렇게 서늘한 것 같지만, 약간은 외로운 것 같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길이 보이지 않을까. 아까 이제 면에 가시면 이제 면 버전이 아닌, 그냥 제가 그런 얘기를 PPT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나에게 선하지도 그러지도 않다. 그 일이 그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생각해보는 공부를 해보면 그것이 내 사주 운명을 벗어나서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운명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꾸고요. 요 우리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시면 되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마음으로. 자기 이름. 내가 회장님, 성함이 누구세요? 회장님. 그래서 크게 여러분 이란우가 마주하게 될 행복한 여주, 행복한 가정,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사람 중심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옳지도 그르지도 않은 그냥 사람에 대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진다. 여주라고 하는 건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가정, 나, 우리 이웃과 행복해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돈, 성공, 명예, 좋은 집, 건강, 자녀인데 이 중에 무엇일까요? 여기는 말씀도 안 했는데 벌써 이게 진짜 다 손들어봤는데 건강밖에 안 해요. 자녀, 이건데 자녀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다 손 안 들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 같아. 야, 너 같으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원한다고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뭐 그 정도로 우스갯소리 하고 합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빨리빨리 좀 가볼게요. 제가 시간을 좀 더 쓰는 걸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써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강사분에게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53년생 있으세요? 여사님, 여사님. 누님이라 그래야 되는데, 저하고 동갑이네, 동갑. 무슨 동갑? 네, 띠동갑. 뱀띠. 그렇지, 뱀띠? 뱀띠, 나랑 동갑. 여기 동갑 얘기네. 이 친구네. 네, 그렇죠? 근데 이때 우리나라의 총 돈은 477억 원을 벌었는데, 2014년 1485조 780억 원의 GDP를 만들어냈어요. 엄청나죠. 어머님들이, 누님들이, 우리 여사님들이 잘하셨어요. 몇 배 불었을까요? 3자를 앞에 붙이면 돼요. 30배? 300배? 3000배? 맞아요? 3000배 맞다 손 들어보세요. 300배 맞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 3만배 맞다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 3자 붙였는데 3만 배예요. 3만 배. 어마어마하죠. 3만 배를 불었는데 실제는 3050 클럽이라 해서 3만 불 이상 5천만 명의 이상의 국민을 갖고 있는 그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3만 불 이상을 벌어들이는 국가는 전 세계 7나라밖에 없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장했으면 우리에게 어떨까요? 근데 너무 빨리 성장했는지 성장하면서 놓치고 간 것이 있는지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소득 불평등이 1위에요. 여러분들 한번 주위에 생각해 보세요. 고만고만하게 우리가 살았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부자로 사는 동창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창도 있고 또는 나는 어떤가 이게 되는 거죠. 소득 불평등이 1위로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3만 배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가계부채율 그러니까 가계부채율이 증가율 1위에요. 가계부채가 어머님들 이렇게 우리 여사님들 어느 정도 부채를 지고 있냐면 1200조 가계부채. 그런데 기업들은 은행에 예금한 돈이 얼마예요? 남아서 예금한 돈이 대기업이 대단히 많은데 한 800조를 은행에 넣고 있어요. 기업은 800조의 돈을 은행에 넣으면서도 어때요?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언론은 누가 좌지우지해요? 우리 서민들이 언론 좌지해요? 아니면 대기업이 언론을 좌지우지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증세 정책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 핑계를 서민에게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살률이 1위예요. 청소년 자살률 1위인데 이건 입시지옥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2인 가구가 좀 이따 그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제가 얘기할게요. 내가 남편보다 더 오래 살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 꿈을 얘기해야지. 남편보다 더 오래 살겠다? 그래. 아니야 나는 남편 먼저 보내고 남편보다 내가 먼저 죽을 거야. 그래? 그래? 할아버지들한테 얘기해보면 다 뭐라 그래? 남편들이 너무 인정이 있어. 그치? 부인을 배려해 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 자살률 2위인데 전 세계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여주에도 노인 자살한 거 이제 분석해 보면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셔요. 할머니하고. 할머니도 아프고 남편도 아프지. 병고 하나다가 다 점점 더 아프고. 근데 어차피 떠나잖아. 병들 떠나는 거, 병 안 들고 떠나는 건 없어. 사고사 빼고. 그런데 어때? 할머니가 먼저 가시잖아. 몇 달 후에 그냥 할아버지가 자살하는 경우. 그게 진짜 못 견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 불평등이 우리나라는 54위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행복했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힘들었지만 그러나 요새는 잘 산다고 하지만 행복에서 뭔가 위협을 느끼는 건데 이 위협 요소를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 사진 이거 뭐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나옵니다. 화면이 아야 뜨지 마라 애꺼질라 가슴 시린 호리 고객들. 이 노래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찾아봤더니 이 친구 이름이 정동원인가 하는 친구인데 13살짜리예요. 근데 이제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감정. 이거 보릿고개를 경험한 친구겠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렇지. 더 잘하죠.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줬대요. 보릿고개를 어떤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얘기해주면 우린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옛날 사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여주 예식장 있고 단정당 여기 이때 여기 고향이신 분도 계시면 알고 시집 오신 분들은 이때 보셨으면 할 거예요.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인데 옛날 이랬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여기 이제 태흥고민상의 상암고민상의 위에 하리제일시장인데 지금도 요 건물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경기실 그 자리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죠? 고무신 떨어지면 고무신도 기어 살았습니다. 요새 신발 떨어져서 못 신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모를 맸죠. 그 다음에 그때 추석이 이렇게 84년도라 얼마 전이에요. 사실 보면. 근데 요새 기계로 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를 보면 행복했던 건 아마 이렇게 모여 살아서 행복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뭐. 그 이제 오빠들 공부시킨다고 가시고 했죠. 이렇게 이제 다 여공으로 맨 처음에 떠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살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어렵게 가정을 다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변화는 그래서 행복한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1980년도에 보니까 1인 가구가 938가구예요. 근데 현재 여주 통계입니다. 12,000가구가 1인 가구예요. 시골에 가봤더니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 보통 한 10명, 막 7명, 8명 살았잖아요. 여기 계신 여사님들 중에 나 3명 이상 살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 이렇게 많아. 강아지 친구 아니야? 강아지? 왜 이렇게 많어? 저기 아들? 딸? 그 딴 분들 다 자식들하고 사시는 거죠? 네. 네? 자녀들 출가 전? 네. 전이죠? 2분 사신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2분이 제일 많아요. 지금은 아직 연령층이 나이가 안 드셔서 그래요. 우리 면회 가면 머리 허여신 분들 한 분 사시는 분 옛날에 손들게 했는데 그거 안 했지. 좀 쓸쓸하잖아요. 근데 요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갔는데 전직 의원님이세요. 이 뭐라고요? 전직 시의원님이세요. 저랑 자꾸시더니 사모님이 돌아가셨나 봐. 너무 외로우시대요. 이제 혼자 사시고
그래서 1인 가구가 극증. 이게 모든 거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주시를 봤더니 쭉 떨어져요. 합계 출산율 0.98명. 전 세계에서 가장 아기를 안 낳는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 여주만 인구가 주나봤더니 아니에요. 서울에서 처음으로 폐교가 일어났어요. 오, 놀랬죠? 여주만의 문제? 아니에요. 그저 그런 것이에요. 이거는 그럼 이러니 야 여주 인구 늘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안 되는 것 갖고 주장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자기 자식도 아기를 안 낳는데 애 낳자고 하자는 거 이거 적절합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있는 데서 고민해보자가 저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걸 자기 이름이 돼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고.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될 때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공동체가 회복돼야 돼요. 요 얘기를 계속 해요.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생활개선회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처럼 모이면 된다. 요게 답이다. 근데 모여서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없다고 모이기만 싸워. 근데 그게 운명이에요. 자기 자신도 싫어가지고 가끔 짜증내지 않아요? 아휴 내가 왜 내 발등을 찍었니? 하고 가끔 찍은 적 없어요? 에? 그렇죠? 나도 내 발등을 찍는데 뭐 남하고는 뭐 그런 거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바로 시민, 내가 행복한 여주를 만들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의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정책 변화는 5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은 농민수당, 공동체 회복, 푸드 플랜인데요. 좀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혼자 농사 짓는 건 이제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농사 거름도 뿌려드리고 밭도 갈아드리고 멀칭도 쳐드리고 만약에 농사 짓고 싶으시면 모종도 심어드려서 그 가꾸기만 하시기. 나중에 수확이 되면 우리가 수매까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를 농협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정책은 거의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시도라 좀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친수기 반영 도시재생프로젝트는 여주 시내인데 조금 더 설명드리겠고요. 역세권 개발도 그러합니다. 읍면동 시설복합화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면장님 중심으로 전체의 행정체계를 개편합니다. 시장에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농민수당은 올해부터 경기도 최초로 60만원 지급하는데요. 바로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공동체가 함께 사는 그런 마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동체 회복 푸드 플랜은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자는 건데 누님들은 식사 같이 합니다. 여사님들은 식사 같이 하세요. 할아버지들 아니 다 빠져. 그 마을에는 좁아. 모여서 식사 함께 하나. 식사하지 술로. 새우깡을 안 주고. 그렇지 않아요? 예? 몇 달 버틸까? 저는 그래서 사실 요 얘기는 좀 이따 시간 되면 하고 아니면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먹자. 먹고 남으면 팔자. 알았어요? 남위에서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더 고부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유통 단계에서 저희가 직접 개입합니다. 생산과 가공과 유통, 소비까지 전체를 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변화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력사 있는데요. 실력사 앞에 대한민국에서 아주 가장 긴 출렁다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주대교인데요. 여기에도 사람이 다니고 여기도 사람이 다닙니다. 여기 램프를 달아서 교통순환책을 더합니다. 시정되게 이 공간에 바로 문화예술교라고 만듭니다. 이게 이제 인도교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설명은 누가 해줄 거냐면 지난번에 그 유현준 교수라고 강의 때 한번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안 들으셨어요? 세계적인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그럼 슬퍼한 의사가 또 여사님
이거 술은 안 드셨을 거고 매운 거 맨날 드시죠. 매운 거 드지 마세요. 위가 좀 얼었으면 이렇게 진단해 주잖아요. 예? 근데 그런 진단처럼 도시에 대해서도 진단한 아주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그분이 여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죠. 여주가 만들어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은, 여주라는 도시는 판교하고 비슷해서도 안 되고 세종시랑 비슷해서도 안 돼요. 강남하고 비슷하면 더욱더 안 됩니다. 그냥 여기는 완전히 다른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걸.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지금 여기 보행자 전용다리를 만든다고 한다면 시민분들이 야 지금 아무래도 차가 막히는데 거기다가 왜 차도를 안 만들고 인도를 만드냐, 보행자 전용다리 만드냐, 그런 거를 차도로 만드는 순간 여러분은 망하시는 거예요. 양평하고 경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똑같이 자동차를 위한 도로를 만들고 자동차를 위한 도시를 여기다 또 만들고 자동차를 위해서 편리한 도시를 만들면은 장단컨대 아무도 여주에 안 올 거고요. 점점 고령화되면서 사라질 위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살고 싶은 걸 만드셔야 돼요. 여주만의 캐릭터를. 그걸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걸 만약에 못 만드시면은 10년 이내에 못 만들면은 이 도시는 소멸되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하철을 뚫고 뭐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금방 뭐라 그랬어요? 여주만의 도시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 가정생활을 보시면 돼요. 우리 가정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만드는 거지. 딴 사람 거 쫓아간다고 잘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에 대해서 좀 더 법리에 다른 예가 있는데 그걸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부모가 있잖아요. 음악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여주대교도 사람 지나다니잖아. 근데 실제 걸어보세요. 여주대교 옆에 뭐가 다녀? 차가. 제가 아침에 걸어다녀보면 차 매연 냄새 나는데 안 걷게 돼요. 미세먼지 있고. 사람만이 다니는 도로가 히트작입니다. 이게 서울에서도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그럼 여주는 출렁다리 있죠? 출렁다리도 더 돈을 들여서 또 다른 시설에 위에 막 되게 이렇게 무서운 거 이렇게 설계해 줍니다. 그래서 출렁다리 걷죠? 인도교 걷죠? 여주대교 걷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어때요? 여주시와 오악을 사람이 걸으면서 연결하는 도시가 가장 비싼 도시예요. 전 세계에서 리더십이 대단한 분이 뭐냐, 독일에 그 총리, 여성 총리 있는데 누구죠? 네, 메르켈 총리가 정말 대단한 분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메르켈 같이 보이긴 하지만 거기 독일에서 친환경 도시인, 내가 어디 갔다 왔지? 까먹었다. 진짜 그래, 프라이부르크. 거기는요 도시 내에 점점 차가 못 들어가게 밀어내요. 주차장이 저 멀리 있어. 자전거만 타고 다녀야 돼. 불편해 안 불편해? 엄청 불편해. 사람이 늘까요 줄까요? 줄어? 늘어? 이게 왜냐면 도시계획에서는 늘지 않을 거를 개성했는데 너무 늘어서 요새 걸지 않대. 그래서 전혀 다른 도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렇게 만든 게 문화예술계와 출렁다리 크게 변화될 거고요. 또 둔치 공원 조성은 곧 보시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학교 이 역세권인데요. 역세권을 학교시설 복합화로 만듭니다. 학교 옆에 체육관, 수영장, 문화시설. 여기 계신 분이 그 문화시설에 같이 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우리 옆집 엄마들이 있었죠. 아니 저기 뭐라 그래? 누님이라 그래. 아니 언니 큰언니 여사님 우리 애기 좀 봐주세요. 그러면 학교 갔다가 걔를 맡길 수도 있죠. 같이 놀기도 하고 수영에 수영도 하고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문화 거점이 있는 데서 주민도 행복하고 애들도 행복하고 그러면 행복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지금 인구가 늘 수 있거나 정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일자리, 또 하나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자, 이렇게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크게 변화하겠다 하는 게 여주시 정책입니다.
이건 면복합회인데요.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시도 시복합화를 하는데 면 지역에 있는 농업인성당소, 농협, 도서관, 보건지서, 행복복지센터, 복지회관, 파출소까지도 한꺼번에 면 중심으로 모으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어르신분이 내가 오늘 찬거리가 없는데 농협 하나로 마트 가야지 갔더니 옆에 뭐가 있어? 면사무소가 있는 거야. 올해는 나 농사 못 짓겠어. 그래서 면사무소 갔더니 농업인상den서를 안내주는 거죠. 그걸 안내주면서 올해 농사 못 짓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대농 주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밭을 갈아드릴까요? 그럼 선택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참 다리가 아파 죽겠네.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 침 맞고 한 공간에서 다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면이고요. 또 면에서 뭐 달인 도와줘, 마을에 가서 수선해줘, 이런 것도 다 면장님께 권한을 이양합니다. 저는 뭐만 고민하면 돼요? 돈을 얼마를 마련할 거냐. 돈 마련하는 것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면복합화입니다. 우리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동네가 이렇다라는 거고요. 생활개선의 마크입니다. 생활개선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여성들 얘기를 해볼게요. 67년도 여주 여자중학교 졸업식에서 여기 여사님 저기 계시네. 나야 나. 그죠? 단발머리 여기 있네. 그래. 이게 물길어서 여주 시내 옛날에 공동수도에서 물길어 먹었잖아요. 72년도 큰 장마 절기 전이에요. 그때 물 채워서 받아 먹었죠. 그 다음에 74년도 하리 5일장. 진짜 장이네. 머리에 이고 가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쌀 한 말 지고 가지고 저 옷 사주시고 이러는 거 기억나요. 저는 이제 도시에 살았지만 큰 어머니도 같이 가지 않았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거 하나? 이게 넘어간다. 이거 봐야지. 소아 유치원생. 여러분들 중에 이러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 이뻐요. 네? 그때 있는 집이라 말이야. 지금하고 별 차이 없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차이가 좀 있죠. 맞습니다. 진짜 있는지? 있었다는 거지 자기. 네? 네. 선생님이 못 됐어. 그죠? 나 유치원 못 다녔는데 저도 못 다녔어요. 그래? 네. 빨래터. 빨래터 가서 말 조심해야지. 큰일 나지. 사건 나는데 주로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12년 이때 여성단체장 요리 강습회. 이때 보세요. 요리도 하시고 이렇게. 생활개선회가 이제 요리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82년도 가족개혁 캠페인인데 둘만나 자기자. 근데 이 뒤에 슬로건은 뭘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그랬죠. 제가 인구에 대한 거를 따져봤어요. 1985년도에 이미 인구가 줄어드는 지구가 있어요. 뭐라고요? 네, 통계학을 제가 공부해봤어요. 따져봤어요. 그런데 그때 슬로건이 뭐야? 둘도 아니고 하나만 낳아서 잘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90년도에는 뚜렷하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정책 시행 안 했어요. 2010년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안 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여기 어린이집 원장님 계신가?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래요. 벽에 부닥치는 거 뚝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그 영광초등학교 있을 때 10년 내에 초등학교 30%가 사라집니다. 이제부터 얘기하는 건 우리가 대부분 뭐냐면 누군가 겪어본 것은 그래서 겪어본 거 이해가 되거든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충격이 우리가 가해집니다.
노령화율이 가장 높다는 일본보다 2배 빠릅니다. 현재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갑자기 뭐라 그랬겠어? 그만 나. 그러겠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때 이제 주무교실에서 머리 깎고 하시는 거. 쓰레기 주우러 가신 거. 옛날 생각나시죠? 선배들 84년대 몇 살? 20살이었어요. 그죠? 84년대 저는 20살. 이런 거 잘 몰라요. 여기 86년도 여주군 여성단체 활성화 촉진 결의대. 저희가 이제 사진을 모으는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성의 날. 99년도에 처음으로 여성의 날이 시작됐어요. 그때 어떤 이 여성에 대한 좀 더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낮습니다. 이건 제1회 경기도 여성농업인데 2002년도예요. 여성의 권익이 이렇게 빨리 신장된 건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멋지시죠? 내가 왜 나냐? 제가 쑥스럽습니다. 그때 여성단체 협회장님들과 간담회 하는데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저하고 간담회 신청해 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머님들이 장애인 시선도 가지고 봉사도 해주시고 떡도 나눠주시고 감사하지. 놀아도 주시고 빵도 만드시고 염색도 하시고 그렇죠? 한마음대 이렇게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여기서 보면 잠깐만요. 이게 2019년 4월 기준인데요. 자, 아직도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50.7% 됩니다. 이 노동, 농사일, 가사, 기계, 남녀차별. 사실 남녀차별이 훨씬 더 심할 거라고 예측되는데 다 감내하시는 것 같아요. 농촌에서는 가정 내에서 일은 아니니까 표현을 잘 안 하죠. 직장이면 이게 확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뭐 일하시다가 말고도 우리 남편 밥 해주러 가야지 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우리 마누라 왔으니 빨래 내가 널어줘야지 하고 오는 남편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 남편 요새 살아요? 아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좀 이렇게 괄괄한 이제 이 형님들이지. 내가 그래서 형님 요즘 이런 식으로 밥 얻어 잡수세요? 형수님한테 어떻게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정치권 다 뺏겼죠? 그렇지. 자기 운명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곡간을 다 쥐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제가 얘기를 다 마쳤는데요. 우리가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멋지잖아요, 가정이? 모델을 데리고 왔어. 어디 갔어? 여기로 나와봐요. 여기 숨어있네. 나와봐요. 애 아버지야. 실제 긴장했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야, 올라다가 자, 누가 생겼죠? 애기를 3명이나 낳았어. 와, 박수! 네, 박수 소리도 제일 컸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걸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옛날에 이렇게 같이 모내기로 했는데 이건 요즘이에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모내기를 하면서 먹는 쌀의 고마움 이렇게 아까 쌀값이 5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직접 푸켓에 가서 한번 봤더니 10배가 넘는 것을 전 직접 느꼈어요.
현장에서. 이게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이렇게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 문제는 옛날에 모여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운명을 바꾸려면 나는 이제 누구와 함께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이 아닌 내 이웃과 함께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나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까를 고민하면 어떨 것이고요. 오늘 전체 내용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구나. 이 얘기를 한번 서로 얘기 나누시면서 토닥토닥. 그러면서 우리 행복한 2020년 되시고요. 늘 가정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